1학기 때 학생회비 도난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사건 경위랑 사과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려고 저희가 개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건 경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교육환경개선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학생회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학생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지원팀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이제 그 필요한 부분만큼 신청을 해서 이제 수령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운동 준비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홍보 물품이나 뭐 리플렛 그리고 뭐 이제 총궐기 준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회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학생회비를 이제 5월 14일 날 오후 4시경에 수령을 했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저희 이제 사무국장이 당시에 이제 수령할 당시에 자리에 없어서 제가 잠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5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던 총궐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런 준비를 하면서 일단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국장이 이제 그날 이제 개인전 사정이 있어서 총학실로 출근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관을 하고 이제 통장에 입금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업무 처리를 하다가 이제 ATM 그 시간을 이제 놓쳐버려가지고 이제 그날 당시에 통장에 입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실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고 당시 저는 이제 총궐기 준비하면서 이제 새벽 2시경까지 이제 학생회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총학실에서 이제 제가 집에 이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총학실에서 이제 수면을 취하려고 했었고 3시 반까지 저희 집행위원장이 또 다른 업무를 진행하면서 최종 업무리하고 이제 총학실에서 나가면서 이제 시건장치, 잠금장치를 하고 나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15일 날 오전 5시 45분쯤에 저희 집행부장 한 명이 이제 총학생회실 들어와서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총학실로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오고 이제 본인이 잠금 장치를 잠그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쉬고 있었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에 한 9시쯤에 일어났는데 이제 도난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CCTV를 확인을 했고 법학관 지하 1층에 통합방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을 했고 외부인이 총학생회실로 침입한 흔적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범인은 지금 붙잡히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형사 입건돼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난된 학생회비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게 형사상으로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이제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민사적인 방법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경찰 쪽에서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민사적으로 이제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으나 최소 2년 정도 걸린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난된 학생회비는 저희가 이제 총학생에 대해서 사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곧 저희 이제 학생의 장학금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수령을 하게 되면 저희가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학생회가 좀 여유 있는 단과대에서 그 돈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그 부분을 채워서 지금 학생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가 장학금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오늘도 이제 예결산 심의를 받을 건데 저희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또 11월에 선거 지나면은 다음 때 이제 총학생회랑 중앙운영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 중운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결산 심의를 받고 또 학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학우 여러분들께 저희가 관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열조합 제56대 총학생회장 물리학과 공부학번 강변 반갑습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 학생 사회를 너무 생각하고 학교의 발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논의가 오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개회 전에 앞서서 저희가 개회를 하려면 정족수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와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저희 전체 재적 인원 399명 중에 과반 넘었기 때문에 전학대에 성사가 되었고 개회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받으신 자료집 가지고 계시죠? 네, 앞에 목차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 2. 통과안건, 3. 의결안건, 학생의 인상, 총학생의 회칙 개정, 4번 심의안건, 5번 논의안건, 학부 학문단위 구조 개편, 6번 도구안건, 총학생 활동보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후속조치 보고, 교육환경 개선운동 활동보고, 사업보고, 산학기구 보고, 그다음에 Q&A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총학생의 회칙과 선거시행 세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개회 전에 저희 총학생의 학생회칙 보면은 21조 2항 제적 대표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설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예, 126명 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5분의 1이면은 8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80명 이상으로 연서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안건 상정이 되었고요. 지금 이 다음과 같은 3개의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순서가 좀 이 순서가 아니고요. 2번부터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 계획과 평가지표에 대해 논의할 학생, 교수, 대학본부가 참여하는 학생 주도의 공청회 개최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로 체제 변환 이후 구조조정에 대응할 대표성 있는 대안적 학생자치기구 구성 의결, 3번 민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전체 학생 대표자 성명서 발표 의결. 3개 안건을 상정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학문단위 구조 개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5번 논의안건에서 학부 학문단위 구조 개편 안건이 진행되고 나서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희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총학생회 분들께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약간 딴지를 거는 것 같아 죄송하기는 한데 지금 구조조정이 좀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다른 안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구조조정의 긴박함을 생각을 해서 먼저 논의를 좀 앞쪽에서 논의를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전학대회 특성상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나가는 분들이 좀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13년도와 같은 경우에도 1학기 전학대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상황에서 좀 대표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의결을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2학기 때는 그때의 안건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서 발의를 하고 논의를 한 후에 통과를 시켰던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구조조정과 관련된 안건이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논의를 한 후에 다른 논의들을 이어가면 어떨지. 위에 앞에 이제 논의된 안건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로 그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전학대회 자료집을 당일날 배포를 했었는데 저희가 미리 한 3일 전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안건 상정한 것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미리 숙지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순서로 가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의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이크 갖다 드릴 거니까. 네,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김민영입니다. 네, 앞서 발언해주신 분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다른 안건보다는 이제 구조조정 관련 안건이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빨리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논의가 되더라도 이후에 사람들이 나가고 이제 인원이 부족해서 만약에 결정이 못 되었을 시에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 정욱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나가고 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나가시는 게 맞겠죠. 표결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안대로 하자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변경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변경 말고 원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겠다라는 동의를 표해 주시면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80명이고요. 지금 원안대로 지금 보시는 안대로 가자고 동의하신 분 총 90명입니다. 그래서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수정안 저희 학부 학문단위 구조 개편 관련 논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먼저 학문단위 구조 개편 자료집 16페이지 펼쳐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학생장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논의로 저희가 이 학부 학문단위 구조 개편 이 안건을 선정하게 됐고 저희가 14일날 여기 지금 실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료를 저희가 5일날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15일날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이 계획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의견 수렴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이게 시험 기간이라는 학내 분위기상 이게 의견 수렴이 진행이 되기 어려워서 저희가 10월 19일날 페이스북이랑 중앙위를 통해서 그나마 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부분이 중앙대 이제 방향성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았지만 이게 역시나 학내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이게 의견 수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식 판매 기간 때도 이 학부 학문단위 구조 개편에 대한 평가 이제 기간을 연장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학부 학문단위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몰랐기 때문에 이 평가 기간을 학생들의 이제 의견을 받을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많은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1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대학 본부에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 의견서를 저희가 전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학 본부에 학문단위 구조 개편 평가에 대한 지표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앙대만의 이제 정량화된 지표가 아니라 정성적인 이제 지표를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원래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행정부총장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시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학생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구조 개편을 추진해 달라는 저희가 요청서를 저희가 좀 기한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21일 날 저희가 중앙운영위원회를 하게 됐고 이게 21일 날 의견 제출이 마감인데 저희가 그 전에 미리 학생처 통해서 기획처에 저희가 주문의가 21일 날 저녁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저희가 최종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까지 이제 저희 의견까지 22일 것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받겠다고 하셔서 그런 수렴이 됐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를 보시면 되면 14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하단부에
하단부의 지표 이제 안이거든요. 이제 안에 대해서 이제 그 학교 본부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외 경쟁력, 그다음에 내부 역량에 대해서 이 반영 요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이 부분은 빠지고 이 부분이 더 이제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취업률적인 부분이 거의 70에 가깝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인문학 계통의 이제 그 학과들이 이 점수를 지표를 반영하게 된다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경영경제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인원의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임교원의 이제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체능 비율에 이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복수 전공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 예체능 계열로.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 이 지표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낮게 측정이 된다면 그 과는 이제 아무래도 정원 감축이라든지 통폐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이제 수렴을 하려고 그러고 학교 본부에서 이제 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연장을 일단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모든 대표자시기 때문에 이런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서 어디가 이 지표 안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더 반영돼야 한다, 이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성 총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 총학생회도 여기 보시면 내부 역량 Y축에 사회적 수요 기여 부분에 학생 설문 결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설문을 작성을 할 때도 저희 학생회와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그 설문 결과를 이제 학생들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18페이지를 보시면 그 앞에 있는 참고 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 본부에서 그 중앙인을 통해서만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추진 경과 1, 추진 경과 2 이렇게 해서 지금 중앙인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고, 이제 18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학부 학문 개편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주차 이제 원래 예정안입니다. 10월 21일 평가 계획 및 지표 의견 수렴이 이제 완료된 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학 운영위원회를 거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수정된 11월 4일까지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한번 물어보니까 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11월 4일 그때쯤 아마 대학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거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학부 학문 구조 개편 추진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에 이제 의견 수렴을 거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보니까 이제 전체 구성을 위한 설명회 이런 자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말고사에 또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향후 생각하는 대응 방안은 11월 4일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가 의견 수렴이지만 이번 주 안으로 가급적 의견 수렴을 완료해서 보다 빠르게 이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저희가 선거가 들어갑니다. 11월 저희가 25, 26일 날 총학생회 선거고 각 단과대 그다음에 학과 모든 선거가 동시에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동시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선거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안을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이제 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이 되고 나서 저희도 빠르게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학생들과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방향에서 대응 방안을 저희가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논의 안건으로 올리게 된 이유도
지금 전체 학생 대표자분들이기 때문에 이 구조 개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논의해서 좀 더 좋은 방안으로서 이제 학교 본부에다 요구를 하고 이 모두가 이제 만족할 만한 구조 개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논의 안건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오늘 안건 상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안건 발의를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학생회장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구조조정 안건과 더불어서 세 가지 추가적인 안건을 소개해드리려고 올라온 사회학과 학생회장 박휘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통과해준 서명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전학대에 참가해주신 전체 대표자분들 그리고 총학생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이 시험기간과 겹쳐서 의견 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많은 학우들이 반대를 했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자보를 쓰면서 학교에서도 좀 그 의견 수렴 기간을 미룬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새롭게 포탈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안건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건의 순서를 보시면 1, 2, 3번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2번, 3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 2, 3번 모두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1, 2, 3번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지표는 그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구조조정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지표가 결정되는 순간 이미 구조조정은 결정돼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결정되기 전에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학우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학교 측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PPT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해할 수가 없고 저도 사과대 단논의에서도 논의하는 방향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좀 더 구조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학우들은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의견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하는데 먼저 2번을 보시면 구조조정 계획과 평가 지표에 대한 논의할 학생, 교수, 대학 본부가 참여하는 학생 주도의 공청회 개최를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의 구조조정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 대학 본부가 쌍방향적이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포탈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포탈에 들어가 본 결과 일방적으로 게시만 할 수 있을 뿐 학교로부터 답변은 들을 수 없었고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는지, 통과가 된다면 왜 통과가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통과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의 장점은 있지만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로 체제 변환 이후 구조조정에 대응할 대표성 있는 대안적인 학생 가치 기구 구성 의결을 하자고 되어 있는데 아까 총학생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1월 말이 되면은 총학생회를 포함해서 단과대 각과 학생회들이 선관위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쟁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 체제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위원회 체제로 변환된 이후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대표성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번으로 돌아오시면 민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전체 학생 대표자 성명서 발표를 의결하자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기존에 대자보를 쓰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의견 수렴 기간을 늦추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좀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비대위 체제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으로 자보를 새로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안건 상정 서명서를 받을 때 같이 나눠드렸는데 그 부분 지금 이미 인문대 운영과 그리고 사과대 몇몇 단위들이 서명을 해서 연서명을 받아서 자보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 그 자보를 몇몇 단위들의 자보가 아니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한 자보로 해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번에 대해서는 할지 말지를 의결을 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제가 자보 내용도 따로 해서 올릴 테니까 전반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청회를 열자 그리고 학생자치기구를 설립하자라는 내용으로 담겨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의응답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학과마다 교수님들 한 분씩 꼭 나오시던지 아니면 학생은 또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이 나올 건지 모두가 이 학교의 모든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원이 나오는 기준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건지 따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알고 있고 지금 공청회를 연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칙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설명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그 자리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학생 대표자분들이 대표성을 띠는 학우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표자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공청회라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미리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리고 다시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 좀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실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학과 헌법학회장 김대현 학부모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과 평가 지표에 대해 학생 주도의 공청회 개최 의결하는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첫째, 공청회를 열어서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학교가 이걸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이 소통하는 모양새만 취하고 학교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우리는 비판하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우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요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구조조정의 절차에 대해서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구조조정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주제도 좀 명확하게 핀트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지금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3.2%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 해에 0.8%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계열별로 평가가 되어지고 학과와 전공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은 학부로 묶어서 평가가 되어집니다. 왜냐? 어차피 누군가는 폐과가 되든지 정원이 줄어들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먼저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방향도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구조 개편에 반대를 하는 건가? 아니면 구조 개편에 찬성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인문예술계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경영경제만 또 쭉 믿고 그것도 없이 밀을 것이냐?
뭐 어떤 방향도 없이 무작정 절차의 정당성에 우리를 참여해달라면 결과적으로 학교 공부가 원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휘둘려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말이 길죠. 세 번째, 평가 지표에 관해서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번 사회학과죠. 사회학과는 중앙대학교에서 탑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탑의 학과입니다. 사회학과 신광일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논문 실적 매우 우수합니다. 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과연 학생들 가운데 몇몇이 있겠습니까? 왜 지금 평가 지표에서 국내 기준 논문은 가중치가 10점인데 만에서 국제 기준 논문은 몇십 점이더라? 30점? 이게 있습니까? 이게 논문 연구 현실이나 그 다음에 학생 관련 지표에 관련해서 잘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청에 들어간다? 그럼 시나리오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냥 뻔한 시나리오대로 굴러갈 이 계획안을 내밀어 놓고 우리 보고해달라고 뭐라 합니까? 발언을 조금만 시간 하여튼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계획을 조금 우리가 먼저 논의를 하고 이 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학교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학교가 안 하겠지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더 논의를 해서 좀 학교랑 교수 그리고 대학 본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절차냐 방향성이냐의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는 제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지금 뭐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느냐보다는 좀 저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안한 이번 안건이고요. 세 번째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아까 1번, 2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정대로 일단 간다고 치면은 저희가 평가 지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것 같고요. 이 평가 일정 자체를 좀 미뤄서 그 지표 뭐 좋은 얘기죠. 교수님들이랑 다 같이 지표 이거는 뭐 차차 얘기를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평가 자체를 좀 미뤄야 된다는 게 저희가 평가 지표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내든 간에 잘 반영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학 본부에 왜 이렇게 이게 서둘러서 진행을 하려고 하냐고 저도 이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 개편 계획 그거를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 측에 이제 그걸 자료를 받아보아야 되는 시점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거를 뭐 진행을 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학교 본부 측에.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찬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앞에 통과안건 거기 보시면 5인 이내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발제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비표 들어주시고 본인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찬성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한다 라고 의견 짧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의견부터 2분 정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비표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리협회 문화분과 분과장입니다. 우리들 의견이 모아져야 더 방향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그런 어떤 거부가 우려가 된다면 그 거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기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단체로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구조조정 대상이 학교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그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 죄송한데 시간.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전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혹시 찬성하시는 분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제학과 학생인 김민영입니다. 이제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서 민주적인 절차와 함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이제 공청회나 이제 이에 대해 알려주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2010년에 이제 경영경제 계열이나 인문사회 계열로 해서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진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두 번째 논의한 건에 공청회 개최에 대한 의결하는 그런 자치기구 같은 것들이 좀 더 이런 경영경제 계열이나 인문사회 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2010년에 했던 대로 그런 기구가 구성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법대 헌법연구의 학회장 김대현입니다. 지난번 10년, 11년 구조조정 때같이 학교가 멍청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아주 영리합니다.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때 그 명분을 학생들한테 주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만들어내면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학생들 전부 다 강의실 문 열려하면서 그때 설명을 받아가지고 안 그러면 그때 탁 내십시오.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앉아가지고 대가리만 채워가지고 앉아놓으면 그야말로 우리끼리 전부 다 소통하는 사회 얼마나 모양 좋습니까? 순진하거나 순진한 척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 이거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의 일부 세력들과 그 다음에 학교 공부 명분 찾으려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떡밥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학과 부단하게 정원 줄이지 마라. 우리 학과 부단하게 폐과시키지 말라. 이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 만들고 뭐 하려고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한테 명분 심어주는 행동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그러면 100번 1000번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문과 학생회장 정준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뭐 조직 구성 기구를 뭔가 구성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금 학생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시고 한데 굳이 저는 저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학칙 개정안을 보시면 7페이지에 13장에 보시면 중성관이가 구성된 후부터 총학생회장단 당선 확정 공고 전까지 중은위의 직무를 개시한다라는 그 학칙 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뭐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구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 다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요 272명이고요. 예,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신 분 104명입니다. 따라서 과반이 136명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 선거관리위원회로 체제 변환 이후 구조조정에 대응할 대표성 있는 대안적 학생자치기구 구성 의결. 네, 안에 대해서는 아까 발제하면서 설명해 주셨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비벼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문제연구원과 문과장 안정근이라고 합니다. 3번 안건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선관위로 체제 변환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대표성 있는 대안적 학생자치기구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의결되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안 나온 게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할 거냐가 안 나왔고 그런 걸 구성해서 뭘 할 거냐가 안 나왔고 그런 걸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그 구성원들에게 힘을 줄 거냐가 안 나왔잖아요. 아무리 지금 전체 학생 대표적에서 아무리 말한다 해도 안 듣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생기는 기구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지 혹시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문과 학생회장님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체제가 될 경우에 학생 대표 기구들이 대부분이 좀 마비 아닌 마비라고 표현을 할게요. 좀 마비라고 하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어쨌든 제대로 된 학생 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이 힘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작년이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운영위원회 분들도 다들 동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동의한다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이러한
뭐 대책이라고 가칭을 명명을 할게요. 대책위를 꾸릴지에 대해서는 좀 여기서 더 논의를 하고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생 대표자과 학생회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대표성을 띤 기구를 만들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좀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 이해도 되나요? 네, 어디시죠? 아니 똑같은데 말 이해도 되나요? 한 번 더. 네. 예, 저 이제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요. 네, 아까 헌법연구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대표성 있는 대안적 학생 자치기를 만드는 것 자체는 좋아요. 지금 의결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결이 될 텐데 그게 만들어질 경우에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저희가 권한을 주지 못하거나 힘을 주지 못하거나 구성이 뭐 어떤 결함이 있다거나 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에 대해서 니들 봐라 구조조정이 대회가 대표성이 대안적 학생 자치기구 만들지 않았냐 만들어서 다 했는데 이렇게 안 된 거 아니야 명분을 줄 수 있으니까 당부해드리고 싶은 게 명확히 어떠한 힘이나 드는 권한이라든가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치국제학과 4학년 대표 권세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의응답은 아니고 통과안건에서 모이는 보충 토론을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어쨌든 3번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비롯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구성된 학생자치기구 구성에서 어떻게 대표성을 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 3번 안건이 통과가 되면 사실 새롭게 구성되는 자치기구는 당연히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구성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학대회에서 전체 대표자 회의를 거친 어쨌든 대표성을 갖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새로 구성되는 자치기구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뭐 전학대회에서의 의결 사항에 따른 구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어쨌든 자치기구가 구성됐을 때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기 1번, 2번, 3번 안건과 1번 안건에서 성명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가지표에 대한 참여들 이런 것들 논의들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방향이자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저희 다음 주 천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안건처럼 혹시 찬성하시는 분 저희 2분 정도만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자분. 네. 네, 안녕하세요. 동아리 연합회 고연 이문과장 권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3번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표성도 그렇고 이 구성 인원을 했을 때 저희 이 대표자 안에서 저 기구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원분들이 대표성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자치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학생 대표자 회의나 이런 그분들의 구조? 그분들의 소속 안에서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치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성 인원을 했을 때 저희 대표성을 우리가 그분을 새로운 분들을 뽑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인정을 할지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대표자 회의분들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없는 걸로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비표 들어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 대안적 학생 자치기구나 이 자체가 저는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 한 명이 중앙대학교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의견 밝히라 이겁니다. 왜 그럼 못합니까? 왜 못해요? 그럼 양심적으로 중앙 커뮤니티에서 댓글이라도 한번 들게 다닌 사람 있어요? 여기? 학교
학교 구조 개편 의견 수정 게시판에 가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의견 남긴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몇몇 분들은 막 혼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남기시더라고. 있습니까? 지금 학생 대표 맡고 있는 우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지금 뭐 구조 개편 계획 관련해가지고 오늘 책자 받아가지고 여기 막 확인한 사람도 있을 낀데 와가지고 다시 또 무슨 또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요? 굉장히 그거 현실성 없어요. 학교한테 명분만 심어주는 행동 그만하라 이겁니다. 왜 순진하게 행동해요? 하여튼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쓸데없이 구성 만들고 기구 만드는 거 실용성 없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차라리 한 명 한 명이 의견 당당히 밝혀라 이겁니다.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가 중앙대학교라 생각으로.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번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시면 비펴드려서 의견표. 네. 계속 대표성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 아직 하나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구만 만들면은 정말 그냥 붕 떠가지고 우리는 기구를 만들었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통해서 나갈지 어떤 사람들을 뽑을지 하나도 정해진 거 없이 기구만 만들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그 안에 사람들을 각 과에서 한 명씩 뽑는다 그러면 그러면은 각 과에서 한 명씩 뽑으면 모든 과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자신 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생길 거고 또 그 사람들도 다른 과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과, 우리 과는 없어지면 안 된다, 우리 과는 통합되면 안 된다, 또 우리 과 인원을 줄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신 과의 이익을 대변하지 다른 과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기후가 얼마나 힘을 가지게 될지도 의미냐. 사실 이미 구조조정은 결정난 사항이잖아요. 정부를 통해서 결정난 사항인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대안적 학생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해나가야 될지 그걸 정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찬반 토론은 이것으로 종료하겠고요. 네, 3번 안건 선거관리위원회로 체제 변환 이후 구조조정에 대응할 대표성 있는 대안적 학생자치기구 구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264명 중에 35분 찬성해 주셔서 3번 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1번 안 민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전체 학생 대표자 성명서 발표에 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성명서 발제자님 성명서 혹시 뭐 파일로 된 거 있으시면 저희가 같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서명 받으시면서 같이 드렸다고 하는데 못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성명서. 지금 못 보신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파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쪽 보기로 하면 뒤에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보실 수 있게 좀 시간 드리고 조금씩 내리는 식으로 할 테니까요.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나오셨네요. 혹시 옆에 분 이제 시작되니까 다시 좀 복귀하실 수 있게 연락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서 내용 못 받아보신 분들은 지금 내용 어느 정도 보셨나요? 보셨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비표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공인지학부 1학년 학년대 홍태영입니다.
발제자님께서 요약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청회 내용도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약간 의문스러워서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그 첫 번째 발의안에서 우리가 의결했는데 부결 났었잖아요. 그게 공청회 의견 아니었나요? 세 번째는 뭐 선거관리위원회 체제 안에서 그것도 부결됐었고. 그게 첫 번째 의견이 부결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2번, 3번안 둘 다 부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게 세부 첫 번째에 세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라고 요구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을 좀 더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요구한다라는 걸 조금만 더 구체적이고 설명을 좀 더 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공청회가 부결됐다는 부분을 잘못 파악하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네, 그 부분 혼란스럽게 해드린 것 같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는 방향성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이게 통과가 되고 수정을 할 때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비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경통계학과 2학년 과대표 조선우입니다. 지금 앞선 그 결의의 결과로서 2번이랑 3번이 지금 부결이 되는데 이제 부결할 때 공통적인 의견이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실효성이 있을 거에 대한 의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결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발의자께서는 답변을 실효성을 갖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회의를 통해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2번이랑 3번이랑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꼭 통과를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실효성 문제 때문에 다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지금 실효성 문제로 이렇게 부결이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지 못하고 계셨는지 그거 하나 여쭈고 싶고요. 일단 1번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공개가 되고 그걸 학생들이 접했을 때 또 의견이 형성이 될 거고 그거를 다시 학교 측에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나요? 지금 2번 공청회도 부결이 됐고 무슨 기구를 만드는 것도 부결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학교 측에다가 의견을 발의할 수 있는 뭐 다른 제도적인 방안이 있나요? 아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신 분 계셨는데 그분께서는 실제로 대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대표자로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과연 1인 1표를 가지고 학생들이 모두 투표를 한 게 그게 진짜로 정당성이 있게 되는 건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효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발제를 하면서 좀 실효성과 관련해서 설득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좀 발제하기 이전에도 어느 일정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발제를 한 이유는 지금 실효성 때문에 공청회나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를 발의를 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면서 그 안에서 실용성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고 실용성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같이 준비를 해 나가면서 실효성을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네. 네, 편집위원회 학회장 윤길수입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제가 의견 수렴 이거 하려고 지금 자료도 다 홈페이지 올라간 거 다 뽑아보고 지금 다 보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제가 답답하다고 느꼈던 게 지금 일단 지금 일정 같은 건 절대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정부 아니고 지금 일부러 학교가 이렇게 애매하게 잡아놓은 거는 그냥 정부가 하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간을 잡아놓은 건데 지금 1월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이거 맞추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리 수치라도 들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딱 지금 이거 봐도 개표 대충 지표 어느 거 추가하고 대학 알림 좀 확인하면 지금 뭘 추가하면서 낫겠다 이런 거 지금 바로 나오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 없이 지금 이거 안건서 들고 오셔서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찬성한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구성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시킨 건 굉장히 좋은데 뭔가 구체적 수치를 들고 와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보다 현실성이 있고 사실 저도 사실 지금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팔차학기고 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의견 수렴 참여하려고 했던 게 저도 한번 구조조정 통폐 한번 당해봤었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치가 없이 이제 논의를 해 가보자. 도대체 언제 시간이 지금 이제 기말도 얼마 이제 곧 있으면 또 기말도 오고 그럼 또 언제 또 수렴을 하고 방학 되고 또 언제 수렴을 할 거고 미리 들고 오셔야지 지금 이거에 굉장히 그 텅 빈 내용 들고 와가지고 지금 전체 시간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 이름을 내걸고 오신 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들고 오셔야 저희가 뭐 찬성하든 말든 하지 아니면 더 얘기해보자. 이 수많은 인원들 도대체 어떻게 다 얘기를 수렴할 생각을 하고 좀 들고 오셨는지 좀 그게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과 3학년과대 박찬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그래요. 지금 굉장히 일정도 촉박하긴 한데 일단은 뭐 실효성 문제가 사실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를 해서 뭐 괜히 명분을 쥐어줘서 나중에 뭐 더 큰 저항을 하려 했을 때 전에 뭐 공청회 같은 거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은 이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가 덜 됐는데 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일정을 언제 보셨나요? 아까 제가 말했을 때도 물어봤을 때 이게 국가에서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다 뭐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 그랬었는데 이 안을 언제 보신 건가요? 11월 14일 날 그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이 평가 지표나 방향성이 결정이 됐고 15일 날 대학평의원회 그 메일로 저는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그래서 중앙운영위원회 분들께 이 자료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셨을 때 좀 빡빡하다고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대학에 질문해서 일정이 변화될 수 없다고 들었을 때 그러면은 뭐 이제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대학 구조 개편에 대한 초창기 이 계획안이 안 나왔을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날 이 자료가 이제 대학운영위원회에서 나왔고 이 자료 15일 날 받아봤을 때 이제 이 평가 지표나 이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고 학생들 대상으로 이게 의견 수렴이 지금 그 기간이 연장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을 다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으로선 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겠다. 근데 의견 수렴은 하는데 평가 지표 공개는 내일로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다 미뤄진 건가요? 다 변경됐고 11월 4일까지 일단은 의견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표 공개는 또 언젠가요? 4일이면? 차후에 아마 일정을 저희가 의견 수렴 그걸 끝나면 그 의견을 언제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저희가 다시 그거의 계획을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4일 날 저희가 의견 수렴이 이제 완료되면 아마 11월 4일 날 대학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주에 아마
평가 지표가 아마 결정되거나 아니면 그 한 주 밀려서 그렇게 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어요. 일단 계획안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계속 질문을 하시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셔서 이 성병사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질문하신 게 아니라. 그래요. 뭐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지표 공개 날짜가 미뤄졌으면 그 안에 뭐 잘 의견 취합해서 잘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일단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으로 선발 토론 각각 2분씩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서 발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네. 찬반 토론은 아니고요. 그 의사진행 발언이고요. 아까 1번, 2번 학번 할 때 뭐 이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나가긴 했지만 원래 찬반 토론할 때 찬성 반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찬성 측의 의견과 반대 측의 의견이 동등하게 그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3학년 대표 이상우입니다. 지금도 제가 1, 2, 3번 구결될 때 좀 안타까웠는데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계속 구체성 때문에 뭔가 이거의 전체적인 그냥 의미를 잃는 것 같은데 전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그 구체성인데 과연 그럼 저분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말해줘서 지금 여기가 구체성을 평가받고 계획을 평가받는 자리인지 아니면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연 이 큰 틀에서 계속 뭐 실효성이 없지만 찬성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이번에서 3번 갈 때 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궁금해요. 그게 궁금하고 처음에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요. 저는 찬성하는데 전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세 개 다 충분히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아직 구체성, 뭐 방향성 그리고 뭐 진짜 한 개인이 한 명 한 명이 다 중앙되어서 그렇게 큰 발언 그러면 왜 여기 대표자는 왜 있고 대의제는 왜 있고 하물며 그러면 국가에서도 다 자기가 원하는 말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래도 대표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대표자들끼리 또 모여서 얘기하는 이런 데가 대표자 회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구체성 하나에만 국한되어서 지금 너무 계획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무 지금 발제자가 너무 몰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전 꼭 그렇게 국한되어서 뭐 구체성 때문에 국한되어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큰 틀에서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더 찬성 반대를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부 학생회장 주진영입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분께서 너무 구체성에만 집중하신 게 아니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 대표자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유는 그 구조조정을 당하시는 그런 과에 대한 마음도 알고 그리고 그 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그 순서를 바꾸는데도 다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찬성을 했으면 저희들은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이제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얘기를 들어줄 때 그런 구체성이나 그리고 현실성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같이 동반된 후 저희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된 과도 구조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문제 삼기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국제학과 4학년 과대표 권세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대해서 사실 각각의 개별 대표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선정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게 구조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기 위해서 안건이 상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차피 사실 학교에서도 평가 지표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을 뿐인 거지 구조조정의 대상을 정해놓거나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역할들을 찾아가는 게 지금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전의 것들이 이야기된 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기 어려운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계속 안건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큰 틀에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뭐 성명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대표자로서 앞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수적으로 채택이 되어야 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 됐을 때 학교에서는 이런 대안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구조조정되는 과에서 그 학생들에게는 이제 다른 과로 편입을 시켜주겠다. 웬만하면 1순위로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과에 대한 열정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을 때는 쉽게 와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조금 사실 여기에 지금 성명서의 내용 자체가 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좀 감성에 좀 치우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전혀 그것과 관련 없는 좀 안전한 과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사실 전혀 좀 와닿지 당연하게 좋은 얘기고 민주적이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계속 여기 계신 그 대표자분들께서 말씀을 요구하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스스로한테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의견일 수 있지만 아예 저희가 구조조정을 할 때 선제적으로 학교한테 아예 모든 전체 과에서 몇 명씩 줄이겠다. 어쨌든 국가에서 지금 줄이라고 요구를 하는 건 그 절대적인 수치 퍼센테이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경쟁력 있는 과를 살리고 돈 안 되는 과는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의 그 정책을 그렇게 피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한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과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도 이런 것들이 진심이 전달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물론 찬성을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원 216명이고요. 저희 제적 인원 과반은 넘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 전학대에 성사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결하기 앞서서 그 성명서 받으신 거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2번안, 3번안이 다 부결이 되었잖아요. 지금 성명서 안에 그 2번안, 3번안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은 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있으신 분 비표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미움표를 안 받기로 하는데 자꾸 받게 됐네요. 일단은 2번, 3번 안이 부결되었으니까 이 성명서 안에 학교는 공청 일정 앞당겨 어쩌고 저쩌고랑 논의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삭제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한테 막 질문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구조 개편 안에 대해서는 중앙인 커뮤니티 안에 인문학 강화 구조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좀 이렇게 불만스러운 것은 이 성명서 내용에서 굉장히 학교는 부당한 권력, 학생은 그야말로 억울하게 불쌍하게 피해받는 하나의 약자, 학생은 의견을 내는 우리고 집행하는 각. 왜 이런 마인드를 왜 가지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중앙인 커뮤니티 가서 이사장 나와라 뭐 가지고 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법적인 그런 소송도 당해봤겠지만은 네, 당해봤지만은 그런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그 팩이다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 천막까지 총을 막 날리고서 치고. 하여튼 간에 두 번째, 학교가 새롭게 제시하는 의견 수렴 통로를 포탈 게시판으로 한정한 점 또한 문제입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그럼 총장이 막 가가고 문 두들기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나마 효율성이 강한 것은 인터넷 게시판이고, 그리고 아니야 다를까 공청회 같은 경우는 학교가 2번 정도 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연다고 하는데 뭐 학교에 똑같은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정보가 부족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기획 전화까지 해가지고 계획 구조 개편 계획 한번 보자 이 새끼들아. 네, 저희 다른 분도 의견이 아니 잠깐만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총학생회가 나왔던 이 안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게 왜 모두기 재발전이듯이 벌써부터 어디 없애달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기울어진 광장에서 의견 수렴을 독촉하는 건 답정너와 다름없습니다. 왜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인드 자체가 네, 이제 다른 분도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네, 다른 분도 의견 있으시면 비표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동아리연합회 공연이문과장 권슬기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얘기 많이 해주시고 되게 지금 영향력 많이 끼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안건 상정하고 이런 내용 부분에서 지금 총학생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큰 틀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신 입장은 좋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의견을 내주시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얘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아까 얘기해주신 것도 개인적으로 모두 다 모두가 한 사람만 더 그 뭐라고 하지? 아까 뭐 중앙대인으로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근데 뭐랄까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지 모르겠고요. 학교 측에서도.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그 기구에 필요한 사람이나 그 인원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서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일인데 거기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 일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만 하시게 되면 일이 현실적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4학년 김지민이고요. 참관인인데 발언 신청해도 되나요? 네. 네, 대표자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분과장 한대윤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이 안건에 대해서도 마지막 의견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물론 안건을 개진하신 분에 대해서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고, 그게 뭐 부족한 부분이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의견을 공유받는 게 당연히 맞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학대회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저는 이거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안건에 대해서 뭐 좋다 싫다 내 입장은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저희가 안건 발의하신 분께 모든 걸 맡긴 게 아니고, 심지어 총학생이신 것도 아닌데 그 구조조정 안건에서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맡고 있는 대표자의 입장에서 있다면은 내가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일인데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같이 해나가자라고 하는 게 맞지, 당신은 이렇습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하는 입장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언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체 대표자 학생회의원 보더라도 많은 턴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집에 돌아가셔서 여기서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걸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걸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언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네. 개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지만 그것으로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떻게 정당성을
납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역시 개인의 입장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개개인의 입장이 있다면 그걸 같이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그걸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더욱더 많은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자에게만 이렇게 격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을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여기에 참가하러 온 사회학과 4학년 김지민이라고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의 내용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전반적으로 전학대회를 참관하면서 느낀 것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꽤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건 저를 비롯한 많은 학우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구체화할 것이냐를 토론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추후에 이런 구체성을 마련해갈 수 있도록 논의해갈 수 있게 여기에서 그런 큰 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점은 앞선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전에 의견 수렴에 대한 공청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의 평가계획안에 보면 공청회를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평가 계획이 나왔을 때 평가 기준에 대해서 논의할 때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뭐 향후 3년, 10년을 결정하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구조조정 뭐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를 결정하는 이 논의를 그냥 휙 지나가고 결과가 나왔을 때 논의하는 게 아니라 평가 기준부터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이냐, 이걸 먼저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여기서 좀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혹시 의견 있으시면 한 분만 더 의견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교민속학과 2학년 과대 이지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게 학생들의 대안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근데 작년에도 저희가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계속 구조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구조조정이 된 학과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논의가 거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드신다면 구조조정이 되느냐, 미래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고 이미 구조조정된 학과에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시간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 저희 비교민속학과는 학과는 있는데 전임 교수님이 없으세요. 전임 교수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말을 해도 교수님들은 난 전임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수업권을 2019년까지 보장해준다고 학교가 했는데 그 수업권이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전공 수업을 보장하는가 이게 아니고 그냥 수업권이 뭔지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수업권을, 그러니까 전공 수업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 교양 수업을 대체를 한다 만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수업권을 보장한다, 그게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전공 수업을 보장한다 이런 말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참 많은데, 그래서 그런 논의들, 그러니까 이미 구조조정이 된 학과들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던 인원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발언하실 동안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원이 지금 240명 정도로 집계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혹시 못 믿으시겠거나 그러시면은 저희가 다시 비표 들어주시면 현재원 다시 파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가도 될까요? 네. 현재원 239명입니다. 네, 1번 학과 민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전체 학생 대표자 성명서 발표 관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원 239명이고 네, 1번 안건에 대해서 동의해주신 분 전체 158명이고 저희 과반 120명 넘겼으므로 네, 이안은 의결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으로 저희 중문위에서 논의 안건으로 저희 학문 단위 구조 개편 관련해서 안건 상정했었는데 저희가 발제는 아까 총학생회장님 해주셨고 저희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학문 단위 구조 개편 논의 안건으로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질의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 학문 단위 구조 개편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안건 발의하신 분이 이제 구체성이 저도 생각하기에 약간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학교도 지금 우리들한테 요구를 한 게 이 방향성과 이 집회에 대해서 이제 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이제 반영하겠다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4일까지 이제 의견 수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 지표나 중앙대가 어떤 식으로 발전돼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대표자이시니까 11월 4일 전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각 단위에 이제 돌아가셔서 학생들에게 이 의견 수렴을 좀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이제 동반되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제 공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겠고 추후에 이제 제가 저랑 안성총 학생회장이랑 저랑 지금 학문 단위 구조개혁 자문위원회에 저희가 10월 말경 아니면 11월 초에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논의 안건으로 올린 그 학문 단위 구조 개편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같은 거를 저희가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나중에 저희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그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학교 측에 내용을 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안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야지만 이제 서로 싸워서 니네과 폐지되고 우리과 발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이제 만족하고 모두가 이제 중앙대 발전을 위해서 이제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다 같이 이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 3번 의결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회비 인상 관련해서 총학생회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전학대에서 이제 회원에게 재정을 부담 지우는 사항 제3장 19조 3항에 의해서 이제 전학대 때 안건 상정을 했고요. 말 그대로 도시는 표와 같이 표 좀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다 보고 계시죠? 네, 표를 보시면 이제 재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 캠퍼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재학생 인원은 증가하나 납부율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총학생회나 이제 단과대 모두 다 이제 안정적인 수입원은 이제 학생회비 회계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여러 공약 사업과 학우들을 위해서 이제 복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자율 납부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약의 그 납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학생의 자립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학생회비 이제 인상이 필요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중앙 단위와 마찬가지로 단과대도 지금 인원이 작은 단위들이 이제 자연대, 사범대를 비롯한 단위들이 이제 인원이 작기 때문에 많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학생회비가 인상이 되면은 예산자치제 저희 학생회비의 10%를 사용하는
이 예산 자체를 더욱더 이제 많은 단위한테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안건을 올리게 되었고요. 참고 자료를 4페이지를 보시면 타 대학 학생회비 현황이 보이실 거고 모두 다 자율납부 형태고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가 이제 1학기에 10,000원, 2학기에 9,000원을 걷는다는 이게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 자료를 보시면 그 전년도 비교 증가액이고요. 그다음에 7,000 이제 저희가 인상안이 9,500원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9,500원과 인상안과 비교했을 때도 자료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학생회비 인상안에 대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네, 문화분과장입니다. 저 혹시 타대 학생회비 현황이 뭐 전체 대학교는 아니잖아요. 혹시 선정 기준이 있나요? 네, 선정 기준 없고 그냥 대상으로 해서 그냥 물어보면 대상 뭐 특정 지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자료를 알 수 있는 대학을 조사를 해서 실은 겁니다. 네, 부정세부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학교보다 모두 다 높은 그 금액을 내고 있네요. 그러면은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비보다 싼 대학은 제가 알기로 서울 지역 대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네. 저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계시죠?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인데요. 납부율이 자꾸 납부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는 사람들만 더 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0원을 못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만 더 계속 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학생회비에 대한 홍보 같은 건 혹시 그런 건 혹시 있었나요? 네, 저희가 1학기 이제 중문의를 하면서 이제 1학기 이제 학생회비 인상에 대한 중문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2학기 때 이제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학생회비가 이렇게 쓰이고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그거를 이제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생각난 게 저희 마스터키 총학생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뭐 단과대 회장님들도 이제 자치 활동을 이제 학생의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납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납부율에 대해서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뭐 홍보를 하거나 기획을 한 건 없었고요. 네, 한 분만 더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표 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13학번 과대표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매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메꾸기 위한 대책으로 학생회비를 조금씩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자율납부제이기 때문에 학생회비가 올라가면 납부율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납부율이 떨어지는 이유부터 같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납부율이 좀 떨어지는 이제 학생분들의 이제 학생사에 대한 관심, 미비가 가장 큰 납부율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 잠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현저히 215명입니다. 저희가 정족수 성사가 되려면 200명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나가시는데 저희가 아직 안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다 같이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뭐 인상에 대해서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 마찬가지로 두 분씩 참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10,000여 명이 넘는 학우를 대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술대도 지금 재학생이 400명이 넘는데 이번에 내 납부율이 58%입니다. 58% 냈는데 114만 원을 수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114만 원이면 400명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면 200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한 사람당 5천 원짜리밖에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제로 한 것보다는 자율납부로 지금 안성 캠퍼스에도 9,500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납부보다는 자율납부 형식으로 하되 물가 상승률에 어느 정도 맞춰서 9,500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상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돈을 걷는 거에서 잠깐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신입생이에요. 신입생들한테 이제 학생회비를 걷는데 그때 나눠주는 통지표가 학생회비, 그다음에 중앙문화복지비 그런 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이 돼 있고 그 이하의 서술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 신입생일 때 녹지비를 내라길래 이게 나무 심는 건 줄 알고 돈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보가 사전 정보가 부족한데 이제 돈을 내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생회에서는 오히려 돈을 거둘 때 조금만 더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쓰이고 그런 거에 대한 서술을 간단히 해주고 그것이 크게 비용이 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먼저 갖춰놨으면은 사람들이 7,500원, 9,500원 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등록금이 400만 원, 400만 원인데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서 더 내는 확률이나 내는 비율이 높아지지 돈을 내리고 더 얼마 싸게 해서 더 올라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 했을 때는 학생회에서는 사전 정보를 더 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찬성하시는 분 의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비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네, 반대하시는 분 의견 한 번 더 듣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영학부 기반 학생회장 강정국입니다. 뭐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재가 아닌 그 뭐 조세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상을 계속하면 오히려 수입이 감소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더 냈는데 그만큼 이제 돌아오는 그런 복지라던가 이런 게 오히려 그 실감이 안 날 경우에는 납부율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홍보를 하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납부율을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저는 납부액을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뭐 말씀드리자면 납부율을 홍보하는 방안도 좋지만 저희 저희 총학생회나 단과대 모두 그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학생들로 하여금 이 학생회비를 더 내야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 따로 홍보를 해서 이 돈을 내서 학생들이 내야지만 우리가 회계 독립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이 학생회비가 진짜 우리들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게끔 저희가 하는 게 저는 다른 홍보보다 그게 이제 학생들이 그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해를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찬반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희 학생회비 인상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212명이고요. 학생회비 인상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121명, 네, 과반수 106명을 넘겼기 때문에 학생회비 인상안 의결되었습니다. 네, 다음 3번 의결한 건 두 번째 총학생회 회칙 개정 안건에 대해서 총학생회장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회칙 개정안을 공고문으로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3조 회원의 자격이 휴학생은 기존에 이제 정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휴학생에 대해서 이제 회원으로서 인정을 함으로써 이제 자유로운 자치 활동도
휴학생도 보장을 해준다는 개정이고요. 휴학생은 말 그대로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7조 구성은 총리학생회지가 1학기 장학대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16조 구성 전체 학생 대표자 거기서 총리학생회를 폐지를 했고요. 3장 장학대 대표자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제출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리 이제 저희 총학생회는 이제 전학대 전에 이제 자료 같은 걸 이제 공지를 해서 회원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이거를 내용 숙지하고 오게끔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전학대 자료집을 미리 공개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 명시해서 다음 뭐 총학생회가 미리 회원들에게 이제 전학대 자료집을 미리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조항을 명시를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24조 구성, 36조 구성 마찬가지로 총리학생회 폐지로 인해서 됐고요. 지금 사람분들이 그 학생분들이 많이 이제 대표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갔네요. 네, 네 그리고 네 6장 중앙운영위원회 신설된 부분이 이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200인 이상 연서로 이제 안건을 상정을 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이제 대표자분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44조 구성 또 총리학생회 삭제고요. 마지막으로 선거에 대한 이제 그 명칭 부분을 수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선관위는 회칙과 선거 시행세칙을 따라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를 해놨고 이제 7항을 보시면 선거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단과 집행국이 사업을 진행, 의견 표명을 하기 위해서 중선관이 이제 사전 허가를 받아야지만 의견 표명이라든지 할 수 있게 해서 지금 현재 총학생회장단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걸 명시를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나머지 63조 제1조 부분은 이제 보궐선거에 대한 부분이 학생 회칙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정족수가 지금 현재원 197명이고요. 정족수가 미달이 되어서 의결을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 조항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라도 뭐 학생 자치 부분에서 이제 1장 총칙 회원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미리 이제 회원들에게 전학대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총학생회장단 현직 총학생회장단의 이제 선거 개입 차단 등 이 많은 발전적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못된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고 지금이라도 혹시 주변에 가신 분들 혹시 연락을 해서 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할 수는 없고요. 논의, 그러니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이나 그런 분은 비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표 드신 건가요? 앞에 비표 드신. 네, 비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두 분 더 올라오시면은 제가 의결할 수 있거든요. 잠시 기다려볼까요? 네, 곧 온다고 합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들어오십니다. 네, 네, 현재원 201명이고요. 예.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회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셨으면 네, 혹시라도 얘기 못하신 분 있으시면 아예 없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이 개정안이 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네. 네, 그러면 찬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두 분씩 저희 찬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저 찬성하시는 분 먼저 비표 들어서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시면 비표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 관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학생회 회칙 개정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비표 들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